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범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드디어 미국과 중국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1일, 그러니까 그저께가 되겠죠.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3일 이내에, 그러니까 72시간 이내에 폐쇄를 명령했는데 중국 총영사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그 문건들이 태워지는 것들을 소각하는 장면이 발견돼서 주민들이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 소방서는 시해법권 지역인 총영사관 진입을 포기하고 사다리로 담 넘어서 구경만 했던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 중국과 미국의 마찰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는 그 점점 더 옥죄이기 시작한 홍콩 문제, 그리고 무역 갈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 둘 노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의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1991년 소련의 붕괴가 끝으로, 그리고 그 중국과의 교역이 상당히 활발했었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그 교역은 1979년 외교 정상화가 되면서 최초의 총영사관이 미국에 개설된 것이 휴스턴 총영사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상징성이 있는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 명령함으로써 미국과 중국과의 모든 외교나 무역 관계가 이제는 마지막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WTO의 통계를 봐도 오바마 정부에서는 1834건, 그리고 부시 정부에서는 2038건의 대중국 무역 보호 정책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2018년부터 시작된 그 중국에 대한 견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 한 50% 가까운 무역 적자를 미국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정부가 관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은 2018년 7월 6일 340억 달러의 관세를 25%를 부과를 했었고, 중국도 이에 맞서서 보복 관세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34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5%씩 보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그 미국의 모든 그 조치에 항의를 하면서 유럽 연합 국가들의 상당히 그 뭐랄까요, 의의를 제기하면서 EU가 같이 그 중국 편에 서주기를 원했지만 EU 역시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전 세계의 무역의 약 한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상당히 그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보면 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그 중국과의 마지막 단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는 11월 달에 중국 정부가 미국의 선거에 개입할 것으로 염려가 되는 그런 마당에, 아마 우리나라도 지난 4월 달 선거에 중국 해커들이 그 개표함을 손대서 그렇게 부정선거가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도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가 재선에 승리를 해야만 되는데 재선에 방해되는 가장 큰 1호의 적이 중국 해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미국에서는 지금 그 지적재산권 그리고 개인의 정보에 대한 그런 프로텍트를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지금 그 무슨 간첩을 잡거나 스파이를 잡는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산업 스파이들을 잡고 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활동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목할 사항입니다. 특별히 이번 그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폐쇄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발표한 것처럼 지난 그 2017년에 미국의 그 신용 정보를 다루는 3대 기관이 세 곳이 있습니다. 에큐팩스, 트랜스유니언, 익스페리안이라는 세 개의 그 회사에서 미국 개인의 크레딧 신용에 대한 모든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에큐팩스를 해킹을 해서 미국인 1억 5천만 명의 그 정보를 해킹해 갔습니다. 그런데 1억 5천만이라고 하면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정도 되니까 지금 거의 50% 성인의 모든 그 정보를 중국에서 해킹해 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총영사관 폐쇄 결정 하루 직전인 하루 전에 중국인 2명을 체포해서 기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휴스턴에 있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약품들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해킹해 가기 위한 그런 제목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휴스턴에서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는 아주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나사가 있고 거기에는 모든 의학 관련되는 개발업체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중요 시설로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79년에 미국과 중국이 국교가 정상화되고 이랬을 당시에 등소평이 휴스턴을 방문을 해서 아폴로 11호를 타보고 그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우주센터가 있는 곳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리적인 중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 폐쇄를 시작한 것은 이제 휴스턴뿐이 아니고 이제는 샌프란시스코나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 총영사관도 이어서 폐쇄될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이나 이런 관청에도 상당히 보복해서 폐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미중 관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트럼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해선 중국의 개입이 없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보안과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문제, 지금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남의 기술을 아주 무작위로 도용하고 남용하고 훔쳐가고 하는 일들이 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회사들이 많고, 그리고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자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것들에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도둑질을 해갔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는 중국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G2 국가로 앞으로 오는 5년이나 10년 뒤에는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경제대국이 되고 안보대국이 될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라도 지금 미국에서는 좌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회에 중국을 완전히 단절시켜서 전 세계에서 고립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미국과 지금 연합해서 하고 있는 필리핀이나 한국, 인도 이런 나라들과도 공조를 해서 중국이 더 이상 그 무역의 그 발을 넓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방위 쪽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런 제재를 가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적인 그 모든 상황을 보면 중국과 어쩔 수 없이 수교를 하고 무역을 하고 하기는 하지만 늘 도둑놈에게 무언가를 뺏기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교역을 해왔다. 그리고 외교를 해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트럼프가 빼든 칼에 중국의 시진핑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친중 외교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한국에 돌아올지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는 그 전 세계의 무역이나 국방 안보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로 끝나는 그 IRS 연방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다시야 아마도 개인에게 1,200불 정도 지급이 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언임플로이먼트 실업자 수당에서도 지금까지는 매주 600불의 연방국세청에 지원금이 있었지만 약 한 반 정도로 줄은 300불 정도로 지원이 될 것으로 거의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발표가 있겠지만 앞으로 그 바뀔 세계적인 그 변화, 질서의 변화들 주시하시면서 미국 생활 더욱더 훌륭하게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범한 이야기, 좋아요, 구독 신청 잊지 마시고요. 보다 더 자주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